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부동산 고민 간단하게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번 0321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면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의 이 시간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달라지겠다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확하고 알토란 같은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손 쉽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에 앞서서 전화를 통해서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접수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오픈 채팅방과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 클릭하시면 오른편 하단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시면 전문가분들 채팅방 나오는데요. 오늘 방송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방 찾아서 들어오신 뒤 고민되는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 연장개통 호재와 업무단지 조성 호재를 안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할게요. 전화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한강로 정비창 1구역에요. 네.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여기 그러면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주소까지는 꼭 주소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주소 알려주시기 곤란하면. 정비창 1구역이니까. 알겠습니다. 한강로 1구역에 주택 보유 중이신데 그럼 진단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강로 정비창 쪽에 지금 뭘 갖고 계신 거죠? 단독주택인데요. 네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걸 팔까 생각으로 있는데 아.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언제쯤 팔아야 되는 건지. 단독주택은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겠네요.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단독주택 말고 또 보유하신 주택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1주택이세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정비창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 아까 그 1구역 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정비창 1구역 전면. 그러면은 그 아파트촌하고 사이에 있는 곳이죠, 이게? 아파트촌 사이에 있는 곳이 아니면 1구역 한강 정비창 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강로 상가 쪽에요. 예. 정비창 1구역이라고 그래요. 전면 1구역 40번지. 40번지 한강로 3가 40번지예요? 예, 예, 예. 예, 제가 잠깐만 한번 번지 한번 검색할게요. 예, 예. 네. 네, 나왔네요. 자, 이거를 지금 꽤 오래 보유하셨고 1주택밖에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지금 판단하기는 애매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이거를 개발을 재개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보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는 거냐면 앞으로 이게 그러면 업무지구는 보류가 됐지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일대가 얼마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 지금 이거 주소를 잘 못 치신 것 같은데요. 정비창 전면 1구역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강로 3가 40번지가 아니고요. 40번지예요. 그러니까 한강 용산역 방향 쪽이거든요. 용산 역방향이요? 예, 역 네네. 쪽에. 예. 그럼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어쨌거나 용산이라는 전체 큰 틀을 우리가 봤을 때 예, 예. 지금 용산 개발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용산 개발을 잠시만 보류할게요 그랬잖아요. 예, 언제 하긴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려요.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 거냐면 예, 예. 내가 지금 뭐 나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네.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게 이제 그 수익형으로 갈아타볼까 하고 그 생각을. 자, 그럼 목적을 분명하게 내가 수익형으로 네. 갈아타겠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는 수익형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항상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보유를 할까, 추가적으로 보유를 할까, 아니면 이걸 갈아탈까를 고민할 때는 결국은 이거예요. 용산에서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수익형 상품이 아니고 차익형 상품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하고 안 맞잖아요. 예. 안 맞는데 다행히도 지금 1주택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주택이 없으시니까. 예, 예. 그러면 오래 기간 보유하셨지만은 비과세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비과세를 받고 처분하시고 이거는 언제 처분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내가 계획이 수립되는 순간 처분하고 갈아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려서 차익을 더 가져갈래.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더 차익을 가져갈래. 그렇게 할수록 내가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 이 수익형 부동산을 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기를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냥 지금 자체에서 처분을 하셔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형으로 갈아타는 걸로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팔아도 지금 된다고요? 파셔도 아무 손실 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용산 분위기는 보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걸 처분하신다라고 해도 좋은 조건에 높은 가격에 처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요때 처분하시고 정말 좋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시자고요. 그래서 이거 처분되시고 나시면 그때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탈지를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아버님 목적에 맞는 투자를 위해서 지금은 매도하라라는 답변 드렸고요. 매도하시고 나서 수익형 부동산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실 때 다시 한번 이동주 대표와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기요. 네. 2016년 11월 달에 금천구 롯데캐슬에 실거주 중인데요. 네. 또 그 다음에 2017년 1월 달에 가재울 5구역을 승계조합원으로 샀어요.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망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매수를 하신 독산동의 롯데캐슬을 언제 매도를 하고 가재울 뉴타운으로 좀 갈아타봐야 되나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아니 이제 가재울에 이제 입주를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이제 5구역 입주를 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롯데캐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네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현명한 갈아타기 전략에 도움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롯데캐슬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분양 받아갖고 입주를 했고요. 일반 분양 받아서 입주하신 거고요. 네네. 근데 네. 이제 17년 1월 달에 이제
가재울 5구역을 승계조합원으로 매입을 했어요. 아, 조합원 또 매입을 하셨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네네. 그러면 롯데캐슬을 어떻게 처분을 하고 가는 게 난지, 예. 임대 등록을 하고 가면 난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메모를 같이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왜냐하면 이게 잠깐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세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네. 자, 지금 롯데캐슬을 네. 롯데를 언제 이게 2016년도인가에 입주잖아요. 2016년 11월에 입주를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입주니까 이때 등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가재울 5구역, 네. 5구역을 승계조합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 이거는 언제 구입하신 거죠? 2017년 1월에요. 17년 1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재울 5구역은 재개발이잖아요. 그죠? 네. 재개발에 지금 입주권을 사신 거예요. 승계조합원이니까. 그죠? 네. 그럼 이 입주권은 이거는 그냥 주택으로 봐요. 네. 입주권을. 네. 그러면 일시적 지금 이게 2주택이세요. 현재 지금. 네. 현재 2주택이신데 우리가 그럼 2주택이면은 세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일시적 2주택을 혜택을 보려면 일시적 2주택이면은 신규 주택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면 다른 주택 없으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단서 조항이 붙냐면 네. 내가 이 롯데를 구입하고 그죠? 네. 롯데를 이렇게 구입했어요. 기존 주택을 구입했어요. 네.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1년이 넘어야 돼요. 네. 1년 후, 그러니까 1년 후에 구입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2016년 11월하고 2017년 1월이면 2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3개월도 네.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안 되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도 고민을 해봐도 네. 재개발의 입주권에 대한 또 준공 후 2년 이내 입주하면은 기존 주택 비과세 짓고 이런 제도도 있는데 네. 그것 또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주택이 1년 이내에 겹치면 안 돼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구입한 일로부터 1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일시적 주택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그럼 세무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롯데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재울 5구역 입주가 아직 멀었잖아요. 네. 20년이에요. 이게 2020년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럼 2020년인데 이거를 이때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실입주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네. 이 롯데캐슬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입주하시면서 이거를 등록을 하세요. 임대사업자를. 아, 롯데를요? 예, 이걸 왜 등록해도 되냐면 네. 롯데캐슬이 지금 금천구청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네. 지금 금천구에서 가장 지금 약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철 노선을 빼고는 지하철 노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신안산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롯데캐슬 앞쪽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시흥 사거리 쪽이니까 네. 롯데캐슬하고 비슷한 언저리에 이렇게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지하철이. 네. 그럼 신안산선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천구청역과 또 신규로 생겨오는 이 신안산선과의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언제 개통할 거냐면 한 2025년 일단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재울에 2020년 입주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나중에 이게 실제로 개통까지 남겨 있는 거는 아주 먼 시간이니까 등록을 해서 내가 세무적인 혜택을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재울 입주하시면서 롯데 등록해서 끌고 나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보유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까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고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원효로 일가에
용산 파크뷰, 원룸, 투룸 둘 다 보유 중이신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장기 임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일단은 갖고 계신 물건은 원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수익형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수익형이 사실은 가치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이 강한 개발 압력을 받든지 아니면 월세가 월등하게 높아져서 수익률이 올라감으로써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효과인데 이 용산의 특히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임대가가 월등히 높아져서 매매가를 올려주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대신에 그 주변에서 작용하는 개발 압력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 개발 압력이 사실상은 아직도 첩삽을 뜨지는 못했지만은 기대치와 함께 워낙 큰 개발 호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가격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어차피 용산의 개발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개발이 아닙니다. 최소한 20년 정도까지 길게 유지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공으로 등록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답변 드렸고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신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회사는 강남인데 왕십리 근처로 2억 5천 가지고 신혼집을 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또 왕십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일단 왕십리 뉴타운부터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대규모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새 아파트이면서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그곳인데 어쨌거나 근데 2억 5천 정도의 자금 갖고 사실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를 적용받더라도 대출금이 전체 금액의 50%, 그러니까 시세의 50%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금액의 아파트를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변 지역에 조금 입주한 15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을 조금 접근해 보셔야 왕십리 쪽과의 접근성도 갖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무래도 행당동 쪽으로 조금 내려오신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가치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아니면은 창신동이나 보문동 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서 입주 한 15년 차 이상 된 아파트를 조금 살펴보시되 역세권과의 접근성을 5분 이내로 갖춘 단지를 살펴보신다면요. 그래도 거주하면서 일정한 차익은 얻을 수 있는 단지를 고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 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박사원 님인데요. 성수동 2가 299-178번지 신축 2년차 다세대 빌라 투룸 보유 중인데요. 계약 만기가 11월 초라 고민 중입니다.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 성수역 2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성수동 북쪽에 있는 그 중공업 지역에 해당되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수동도요. 사실상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긴 있긴 한데 단기간에 끝나는 개발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으로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가 먼저 지금 앞서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냐면요. 한강변 쪽에 그 특별구역 빼고요. 일단 중공업 지역만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북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산업 중심의 지역으로 재생을 하고요. 그 다음이 아래쪽에 주거 지역 혼합 지역을 주거 혼합 지역으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위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셔서 그 개발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될 때까지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렸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 이렇게 계속 글 올려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거나 빠르게 답변 원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접속하셔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 검색하신 뒤에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아오셔서 고민되는 내용 글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를 통해서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동주 대표의 명쾌한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평가 지역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인데 대표님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실 건가요? 네, 이번 세미나 때 사실상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요. 또 8월 27일 날 또 중요한 또 대책을 하나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827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어떠한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서울시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좀 따라가는 성향을 지금 띠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변화할지 또 앞으로 흐름이
상당히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본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테고요. 세미나 제목만큼 또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변화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상당히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지역들이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지역인지 저평가된 지역인지 구분이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보는 저평가 지역 이번 주 세미나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강연의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저평가 지역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고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02-6676-0321번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연결 안 된 분들도 방송 중에만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동주 대표님이 모든 고민 사연 체크를 해 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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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니, 저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5년 전에 네, 여기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2호선 역세권에 있는 네. 5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네. 예, 5년 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작년에 28평을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럼 두 채를 보유 작년에요. 중이신 거네요. 예. 네. 예. 근데 한 2년이 3년 내에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네. 하나를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네. 어떻게 상황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둘 중에 뭐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영등포 대림동 신동아의 대표님 두 채 보유 중이십니다.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현재 신동아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또 한 채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구입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작년에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냥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 예. 근데 전에 구입했던 건 와이프 앞으로 돼 있고 네네. 작년에 28평 구입한 건 본인 저 앞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가 올해는 됐는데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아, 아파트가요. 네네. 예, 근데 뭐 역세권 해가지고 살기 좋고 봐보니까 여러 가지가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갖고 네. 있는데 네. 또 일단 왜? 뭐 네. 기한은 2년은 남았지만 예. 그동안에 어떻게, 좀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신동 아파트가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네, 위치는 뭐 2호선하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죠. 예. 한 가지 조금 단점이라면은 이 2호선이 저희가 지상철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이 아파트의 특성이 조금 있어요. 예. 아파트가 이게 입주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87년도인가 입주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래돼서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떤 거를 기대하게 돼요? 개발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재건축이요. 예, 그러면 재건축인데 사실상 이 신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려워요. 예. 왜 어렵냐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지을 수 있는 분량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가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재건축은 조금 어렵고 다행히도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고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다행히도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치는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굳이 여기를 두세 대를 갖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 약간 달라요. 사업 방식이. 그래서 그것도 이 지역이 신동 아파트가 사실상은 다른 곳 지역의 아파트보다 입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예. 주변의 환경이 약간 단점인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 상승률을 못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새 아파트로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리모델링 자체가. 그래서 두세 대를 보유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 일시적 현재 2주택이시잖아요. 예.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기존 주택은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처분을 해서 어차피 여기서는 그 새로 산 주택에 이주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처분을 해서 이 처분 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은 이제 리모델링 시작하셨으니까 3년 거의 다 되는 시점 있죠? 예. 일시적 2주택 3년 거의 다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맞추셔서 처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잘 매도하는 것도 중요해서 매도 전략도 전문가의 조언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계속 전화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개포사동에 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한 12평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오래됐어요. 95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오래됐네요. 네. 네. 그래서 매도를 해봐야 될지 궁금하시는데 그러면 개포동에 보유하고 계신 다세대 주택 정확한 네.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번지수가 1218-14호. 14번지 알겠습니다. 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인데 이제는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5년도부터 그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근데 면적이 12평인지 몇 평인지 잘 모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18평이라고 했는데 그 실평수는 12평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개포동 자체는 좋아요. 네. 개포동 자체는 흠잡을 게 없어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 우면동하고 양재동하고 개포동 현재 물건 보유하고 계신 지역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일부 포함해서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양재 R&D 특구 지역으로, 그러니까 업무 지역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2025년까지 꾸준하게 개발을 하는데 개포동, 그중에서 개포동은 어떤 역할을 부여했냐면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단지를 많이 유치시키겠다. 그러니까 사무실들을 많이 유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는 나쁘지 않고 지역적인 호재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업무단지들로 조성은 하는데 대신 여기 재개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개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지역이 좋아진 걸 그대로 내가 물건으로서 흡수를 받으려면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으로. 근데 그러려면 어차피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요자들이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이 지역으로 내가 여기서 회사 가까운 데로 가서 거주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노후된 주택을 좋아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신규에 해당되는 주택을 좋아하겠어요? 새집. 조금이라도 새집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당장 뭐 개발이 된다거나 어떤 재개발 이슈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20년 정도면 너무 오래 보유하셨어요. 네. 가면 갈수록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시니까 이걸 처분하고요. 네. 이왕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양재 시민대통령 쪽으로 들어오시던가 네.
아니면 강남의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또 보유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이제 매도 의견 드리면서 매도하고 나서 그럼 어떡하지라는 고민 없도록 갈아타기 전략에도 도움 드렸으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지역에 직접 가보시고 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2-6676-0321번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투자를 생각해서 3개 주공 2단지 3, 그리고 6, 7, 10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좀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라 네. 매수 시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규 네. 주공 2, 3, 6, 7, 10단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을런지와 함께 매수 타이밍까지 짚어드릴게요. 네. 대표님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상계주공을 딱 선택을 하셨네요. 지역 선택을 끝나셨네요. 그죠? 네, 근데 네. 그 단지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죠. 당연히 나죠. 왜냐면, 네. 워낙 이 상계동이라는 곳이 아파트가 4만 세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주거단 네. 타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네. 거고. 자, 이 상계단지를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선택했다면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조금 좋을지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상계주공은 중대형이 많아요. 그냥 소형 아파트가 있고, 네. 중형 아파트가 있고, 대형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네네. 상계주공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평수가 어떤 걸까요? 소형인 것 같더라고요. 소형이죠. 예, 예. 소형 아파트 중에서 요즘은 이런 10평대 아파트 안 짓잖아요. 네네. 여기는 11평부터 17평, 19평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라는 건 뭐냐면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죠. 예, 예. 세대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재건축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현재 11평짜리 아파트니까 나 재건축해서 11평짜리 아파트 받을래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11평짜리 아파트 재건축해서 24평은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24평은 받아야지. 그죠? 그러면 네. 세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조합원 수가 많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 수의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면 네. 아무리 내가 잘 짓고 용적률이 낮아도 결국은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럼 일반 분양분이 줄어든다는 건 조합원의 사업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낮아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상계주공에서는 어떤 단지들을 보기 전에 뭘부터 가장 보셔야 되냐면 단지별 용적률을 보셔야 돼요. 그거는 봤더니 10단지가 그나마. 자, 그래서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네. 것 중에서 이제 고르세요. 네. 상계주공의 용적률이 150%대가 있고요. 예. 160%대가 있고요. 예. 170%대가 있어요. 예, 예. 어떤 단지 재건축하면 그나마 제일 나아요? 150. 자, 네. 150대죠? 예. 150대가 2단지, 그죠? 예. 2단지, 10단지, 11단지, 14단지. 아, 요게 150%대고 160%대가 1단지. 아. 그리고 170%대가 3단지하고 12단지예요. 예, 예.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단지 나왔잖아요. 네. 이 중에서 3단지는 또 역세권이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3단지 역세권은 150%랑 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보신 것 중에서 지금 쳐낼 건 쳐내셔야 돼요. 아까 뭐 6단지, 7단지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거 쳐내시고 예. 여기선 가장 나중에 승패 그 사업성 결정짓는 걸 현재 용적률이기 때문에 네. 150%대 역할을 할 수 있는 3단지를 포함해서 150% 내에서만 고르세요. 아시겠죠? 아, 예, 예. 네, 그러면서 역세권인 아무래도 2단지나 10단지가 유리하겠죠? 예,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수 네. 시기도. 네. 이제 노원 쪽에 아무래도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이쪽에 주공아파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중에 사업성 높은 2단지 짚어드렸으니까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전화 접수도 받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오픈 채팅으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강혜용님, 안녕하세요. 영등포 아크로 타워스퀘어 25평형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영등포 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완료해서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
처음에 입주 당시에는 미분양이었지만은 그 지역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를 형성을 하고 있죠. 영등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0%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은 상당히 안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아크로타워 중심으로 지금 또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있고 아크로타워가 성공리에 지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이 안 됐던 뉴타운 나머지 구역들도 서서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추가적인 더 비싼 아파트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100% 투자로 접근하기엔 조금 약간의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약간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거주까지 가미해서 접근하기에는 영등포 지역 내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까지 고려하신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최지혜 님이 하남시 풍산지구 풍산 아이파크 1단지 84인데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자, 풍산의 아이파크면은 아마 그 5호선 그 지하철 역세권으로 바뀔 곳으로 지금 예정되니까 그 5호선 아마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정도로 생각되지 않나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남에는 미사라는 강변도시 새로운 신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사실 무시를 못하겠죠. 근데 이 구도심의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죠. 그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나면은 그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또한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가격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결국은 5호선이 개통을 하고 난 이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신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조금 더 내가 선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릴 거라면 철저하게 5호선이 개통 예정인 곳으로 즉 도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는 곳으로 꼭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서준희님, 광진구 자양 사동 238-20번지 3년차 3룸 빌라를 임대 목적으로 3억 8천에 매수 추천 받았다고 하네요. 100만 원을 걸어두고 왔는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자, 자양동의 238에 20번지 일단은 대로변에 위치를 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볼게 3룸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잠깐 지역 특성을 보게 되면 이게 한강변 쪽에 붙어 있거든요. 한강변 쪽에 붙어 있으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쪽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장기간은 걸립니다. 오랜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3룸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2룸이라면 지금 당장 투자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3룸은 일단 4인 가족들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금을 일정 부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개발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양동의 한강변 쪽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기가 큰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연결 안 돼가지고 채택이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네, 어머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마포구 네. 공덕파크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36평인데 네. 매도를 해서 네. 노동환경을 어머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매도를 하고 좀 갈아타기 전략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는 공덕파크 자이를 매도 고려 중이시고요. 갈아타기 전략도 도움 드릴 테니까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를 왜 매도하고 갈아타시려고, 뭘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독주택은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면은 네.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단독주택을 좀 한번 가지고 싶어서요.
자, 단독주택을 접근하실 때는요. 네. 단순히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싶기 때문에 접근하셔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네.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더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목적이 불확실하다라면 이거 그냥 보유하시고요. 네. 목적이 확실하다, 내가 단독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목적이 확실하다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파크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첫 번째 왜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 서울 도심에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입주한 지 이제 3년 된 신규 아파트예요. 그죠? 네. 신규 아파트면서 공동 역세권이에요. 네. 너무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그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더디잖아요. 그리고 이 일대에서도 이제 새 아파트 공급할 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네. 그럼 앞으로 얘가 조금 더 가격 상승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주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더 이거보다 더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가치 상승을 이루면서 내가 실거주 플러스 단독주택 가는 보편적인 이유가 실거주 플러스 약간의 수익도 얻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단순히 갖고 싶다,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신다라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거 보유하시는 게 맞고, 네. 내가 실거주 플러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요, 네. 이때부터 지역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아는 지역들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평가돼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생활권이면서 저평가돼 있으면서 수요자가 많은 지역, 그러면서 단독주택 땅값이 아직은 낮은 곳, 뭐 서남권에서는 구로금천, 뭐 서부권에서는 저 연신내나 불광, 아니면 가련동 이런 데 정도 따져볼 수가 있겠거든요. 마포구에서는 좀 더 비싸요. 마포구에서는 망원 아니면 성산동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 도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 세미나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물건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도 전해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